네, 안녕하세요. 업수다 윤상 PL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운데 어제 좀 많이 또 고생을 하셨다고 제가 듣고 또 가서 또 보기도 했는데 또 보직이 바뀌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전처럼 부르면 안 되고 또 어떻게 또 호칭을 불러드려야 될지 그런 것들을 좀 소개를 통해서 또 먼저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 하태건으로 불러주십시오. 대한초등교사협회 정책국장 하태건입니다. 그럼 제가 이제 앞으로 국장님이라고 좋습니다. 불러드리면 될 것 뭐 같네요. 네. 국장급도 아니죠. 아니 어제 여의도에서 추운 날씨에 또 고생을 하고 오셨다고 이야기를 또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로 여의도까지 또 멀리 갔다 오셨는지. 1월 26일이죠. 저도 제가 거기에 서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지나가다가 이렇게 시위 집회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권리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또 거기에 또 주최자의 일원으로서 있을 줄은 몰랐는데 어저께는 이제 3월 1일 시행되는 학생 통합 맞춤형 지원법 있잖아요. 네.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법이군요. 정확하게 법 이름이. 그거에 대해서 법에 문제가 있다. 시행 전인데 시행 전에도 문제가 있다. 우리가 선도학교를 통해서 한번 사례를 비춰보니까 문제가 있다. 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폐지 또 그거에 대안으로 이제 뭐 없애라가 아니라 이제 아동을 포커스에 도와주고 지역사회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학교 교실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집회를 어저께 하고 왔습니다. 전에 방송에서 좀 간단하게 다루긴 했었던 것 같아요. 이야기가 나왔던 거가 기억이 나긴 하는데 선생님이 약간 복지사나 행정가 느낌으로 변한다라는 느낌을 이제 받아 써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이제 학마통하고 새로 또 말씀하시는 게 무슨 법이라고 했죠? 학생이 아니라 아동. 아동. 그럼 그래서 앞에만 바뀌는 거네요. 그렇죠. 아동 맞춤, 그렇죠. 통합 맞춤 지원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게 교육부와 또 복지부와 또 여러 또 정부 기관이 맞물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학생이 아니라 아동을 놓고 더 넓게 네. 또 포괄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약간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왜 우리한테 그래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럴 수 있죠. 네. 우리가 하는 일을 조금 니네가 가져가서 덜어줘서 고마운데 왜 다시 우리한테 그래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충분히 할 수 있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네. 과연 이게 아이들, 학생들이 아니라 아이들한테 가장 좋은 건 무엇일까? 그쵸. 네. 근데 학교에서 하다 보면 결국 아이들한테 피워갑니다. 학생들한테. 왜냐면 이 한 명이 분명히 있어요. 학교에. 근데 그 한 명을 위해서 다른 일을 하는 선생님이 생기는 거죠. 아니 그럼 만약에 학마통 지금 네. 이제 교육부랑 이제 얘기를 하니까 학마통을 하면서 선생님을 늘린다는 얘기는 있나요? 그런 얘기가 있어도 사실 반갑지는 않은데 왜냐면 그거 전담으로 교사를 만들겠다. 네. 이제 우리는 이건 주장하죠. 교사가 아니라 그러면 교사 중에서 임기제 장학사나 이런 것을 따로 직을 만들어서 그걸 전담하게 해라. 간단하게 말해서 수업과 복지 업무를 같이 할 수 없다 이겁니다. 내가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걔가 힘들어요. 가정 환경이 어려워졌고 위기 아동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 아이들을 보듬어 줄 수는 있죠. 그런데 그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찾아다니면서 하기에는 사실 주업이 아니니까 네. 우리는 관찰하고 신고만 할 수 있게 관찰 결과를 그러면 그대로. 선생님 입장에서는 학급별로나 아니면 학교별로라고 하면 학교당 한 명이라고 하면 학급이 많은 학교도 있고 적은 학교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 몇 학급에 한 명 정도의 그 전담 선생님이 좀 필요하거나 아니면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학급 수가 많은 대규모 학교도 있을 네. 수 있고 말한 것처럼 뭐 6학급 한 학년에 한 학급인 전체 6학급인 학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학급 수에 따라서 물론 하는 일이 더 많아질 수는 있겠죠.
애들이 더 많으니까. 그런데 적다고 없는 건 아니거든요. 네. 예. 적은 학교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네.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교수에 따라서 정하는 것보다 지금 방금 네. 학급수 몇 학급에 좀 적당할까라고 저는 여쭤본 거는 네. 왜냐면은 지금 이제 수원에도 곧 통폐합되는 학교 중에 하나가 중학교인데도 3학급밖에 없어요. 네. 한 학년에 한 학급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3학급이 전체인데 그러면은 이제 이런 학교 학급수 이제 전체 학교 그 학생 수가 적은 학교도 어쨌든 그 맞춤 지원법에 대한 아이들의 복지가 필요한데 그러면 얘네들의 학급수가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 애들 수가 적으니까 니네는 필요 없어 이건 또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근데, 그러니까 네. 몇 명이든 아니면은 몇 학급이든 뭐 이런 기준으로 어느 정도 그러면 니네가 요거를 할 때는 이 정도의 인력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은 조금은 인정. 뭐 이런 그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아니면 생각하셨던 것들 주장하시는 것들은 또 있을 거잖아요. 있죠. 네. 있는데 시도교육 청말도 다르겠지만 보통 세종시를 예를 들자면은 지방이란다. 시골의 읍면동에 있는 학교는 임기제 장학사가 예를 들어서 한 세네 학교를 맡을 수 있죠. 네. 왜냐면은 그 정도 아이는 커버할 수 있으니까 한 학교 한 명씩 있다고 하더라면은 그러니까 그런 기준은 교육청에서 쉽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놓으면은 여기에는 있겠다. 물론 교육부에서 얼마나 티오를 주는지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있잖아요. 그 조정해도 되고 또 이제 하다가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요점은 교사가 수업과 이걸 병행할 수 없다. 또 병행해서도 안 되지만 할 능력도 여건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업무 중심에서 갑자기 아동 중심으로 학생 중심으로 바뀌어 버리니까 우리 반 아이가 돼 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럼 그 아이를 위기 학생을 관찰하고 신고까지만은 할 수 있지만 그 위에의 관리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전문 분야 아니면 지자체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학마통에 대해서 일단 전체적인 개요는 이제 지난번 얘기를 하면서 조금 이제 보긴 했었는데 법안 전체에 대한 것들이 구멍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목소리들이 좀 있었던 걸로 저도 좀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해가지고 시행을 할 거냐, 아니면 하고 나서 하면서 보완을 할 거냐, 지금 이제 이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 따지고 보면.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볼 거냐인데, 이거는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이제 애들이 일단 그러면은 약간 실험 대상이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은 너네 있는 이 학교가 실험 대상이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좀 생기는 게 아닐까 싶은 거예요. 왜냐면은 정확하게 데이터든 뭐든 아니면 의견들을 충분히 듣고 나서 지금 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그럼 결국은 이제 아이들이 수업을 받는 그 현장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것저것 다 해보고 나서 좀 땜빵을 하든 아니면 또 뭘 하든 그렇게 할게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네요. 그런 부분들은 이미 선도학교나 이런 2025년도에 이런 사례를 통해서 이미 아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제 뭐 안 해봤는데 이게 위험성이 있다 이게 아니라 몇몇의 교원단체는 이 학생 이 맞춤형 통합지원법을 빨리 시행하라고 입법하라고 주장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몰랐던 게 이게 참 좋은 선한 법인데 이게 과연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이것을 2025년도에 선도나 시범학교를 통해서 이미 이제 안 거죠. 그러니까 처음 입법 발의되고 뭐 이렇게 안건에 대해서 얘기 나올 때는 아이들을 포커싱을 둬서 좋은 법이다. 그러니까 법 내용 자체는 좋다. 매우 좋다. 네, 근데 이거를 시행하면서 이거를 행해야 되는 주체가 선생님이 되면서 그렇죠. 몇몇의 아이들은 혜택을 받지만 나머지 대다수의 아이들은
피해를 보는 경향을 발견을 하게 그렇죠. 된 거다라고 네.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 그렇죠. 건가요? 예. 예를 들어서 이 애가 지금 부모가 기대하고 있어요. 작년에 받았거든. 근데 오늘 법이 바뀌어서 이제 기대하고 있어. 선생님이 해주겠지. 선생님이 자기가 봤을 때는 괜찮아. 기초학력도 괜찮고 가정형편도 이 정도면 괜찮아. 근데 부모는 우리 애 왜 안 해주세요? 선생님 이거 직무 태만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근데 이게 기준이 없죠. 그럼 없죠. 기준이 선생님인 거니까. 없죠. 네. 없죠. 네. 어떤 기준이 딱 있어서 네. 그거에 맞춰서 그럼 선생님은 정리하고 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관찰하고 다 보고 판단까지 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그렇죠. 거고. 그렇죠. 이제 뭐 기초학력이나 기준은 있죠. 기준은 있는데 기준이 없는 것들이 더 많죠. 사실. 네. 기준이 없는 것들이. 얘가 지금 와서 위기 학생이야. 네. 근데 뭐가 위기 학생이야? 엄마 아빠가 이혼을 앞두고 있어서 위기 학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계속 자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 위기 학생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교사가 판단할 수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거기까지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근데 자살을 예방하니까 얘 정신과 아니면 상담 예약해주고 이런 것들을 학생 맞춤형으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하냐 이거예요. 그럼 가장 약자인, 가장 아이랑 같이 붙어있는 담임이 할 수밖에 없어요. 좋아, 얘 한 명이면 할 수 있겠어. 그런데 나머지 24명은. 나머지 24명은 내가 이 일하느라 수업이 더 열심히 준비를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아이들한테 다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거죠. 이 한 명 때문에. 이 아이는 그래서 이런 아이가 있으면은 우리는 관찰하고 신고하기 때까지만 우리 역할이지 않을까. 분담을 해야죠.